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물리 올림피아드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게 된 피직스 과도의 준이라고 합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2008년도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문제 풀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원래는 그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국 물리 올림피아드 문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F equal ME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뭐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수준 정도인 테스트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F1 MA 컨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랑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거나,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몇 문제는 확실히 더 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F1 MA 컨테스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만약 그 영어로 돼 있는 문제인데 그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한국 물리올림피아드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걸 풀면 도움이 된다는 건 전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그 문제 수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Questions 1 to 3 refer to the figure below, which shows a representation of the motion of a scroll as it runs in a straight line along a telephone wire. The letters A through E refers to the indicated times. If the graph is a graph of position versus time, then the scroll has the greatest speed at what times or during what time interval.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일단 스크롤가 다람쥐죠. 다람쥐가 straight line along a telephone wire. 전화선에서 그 straight line 전화선에서 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A부터 E까지는 여기 타임 그래프고, 그리고 Y축이 아마 position 그래프인 것 같네요. position vs time이니까. 근데 여기서 position 미터라고 하고, 여기는 time은 secon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hen the squirrel has the greatest speed at what time. 어떤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지점 또는 구간에서. 일단 여기서 position vs time이라는 건 position이 그 위치와 time,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속력분의 거리, S라고 하면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속력이 되겠죠. 뭐 이게 만약에 미적분을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속력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 그래프에서 속력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라는 뜻이니까, 기울기가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되겠죠. greatest speed니까 그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건 눈에 딱 보면 이 BD 구간이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겠죠. 가장 가파르니까, 이렇게 가파르니까 이 딴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B부터 D 사이에서 속력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C가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If instead the graph is a graph of velocity versus time,
then the scroll has the greatest speed at what time or during what time interval. 만약에 이거 대신에 이 그래프 대신에 아까는 position vs time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velocity vs time이래요. velocity는 속도라는 뜻입니다. 스피드가 속력이면 velocity는 방향을 가진 벡터, 속도가 되겠고, 속도와 vs time, 시간 그래프로, 이게 아까는 position vs time이었는데 지금은 속도 vs time, second. 속도면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언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겠는가? 그럼 이건 더 쉬운 문제가 되겠죠.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가장 magnitude, 가장 양이 많은 거, 값이 가장 큰 거. 여기 꼭대기 있는 점을 보시면 1, 2, 3, 4, 4만큼이 되겠고,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여기 D점을 보시면 1, 2, 3, 4이기 때문에 4. 그렇기 때문에 B와 점 D에서 가장 속도가 크게 되겠네요.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니까 더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속도니까 속도가 어떤 게 가장 크냐, greatest speed, speed면 속력이 언제 크니까 방향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뭐 왼쪽으로 4m/s라고 하면 이 B 지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4m/s. 뭐 방향은 속도는 다르겠지만 속력 같은 경우는 4m/s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점 D에서 at both B and D, 그렇기 때문에 D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If instead the graph is graph of acceleration versus time and the scroll starts from rest, then the scroll has the greatest speed at what time or during what time interval.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acceleration versus time이래요. acceleration이 가속도라는 뜻이죠. 한국어로 가속도. 이번에는 V가 아니라 가속도 A vs time, 세컨드 그래프. 여기서 단위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요. Y축은. 그래서 보면 또 언제 스피드가 가장 크겠는가, greatest, 가장 큰 지점이 어딘가. 여기 같은 경우는 AT 그래프에서 accelerate,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속력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이 면적이 속도를 의미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가장 클 때가 속도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 면적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이 점까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 이걸 기점으로 마이너스 면적이 되는 지점부터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은, 이게 마이너스 면적이고 이게 플러스 면적이니까 이 마이너스 면적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속도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하는 지점, 이 지점 C에서 가장 속도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t C, B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문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teams of movers are lowering a piano from the window of a 10th-floor apartment building. The rope breaks when the piano is 30 meters above the ground. The movers on the ground, alerted by the shouts of the movers above, first notice the piano when it is 14 meters above the ground. How long do they have to get out of the way before the piano hits the ground?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짐꾼, 무버스가 짐꾼들인가 봐요. 짐꾼들이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땅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피아노를 지지하고 있던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짐꾼들이 소리를 쳐서 그 밑에 있는 짐꾼들한테 도망치라고 외쳤나 봐요. 그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그려보면 일단 이게 아파트고 30m, 그리고 피아노가 30m에서 로프가 끊어졌으니까 30m 지점에서 자유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리고 이 짐꾼들이 shout 외쳤대요. 피아노가 땅으로부터 14m 있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14m, 뭐 이게 14m, 그럼 여기는 뭐 16m가 되겠죠. 땅으로부터 14m가 있는 지점에서 이 짐꾼들이 밑에 있는데, 또 다른 짐꾼들이 소리를 쳐서 도망치게 만든 거죠. 그럼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피아노가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 14m 높이에서 피아노가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게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 14m 높이 지점에서의 속도와 이 땅 끝까지 0m, 그러니까 땅이 떨어질 때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게 되면, 그 등가속도식을 이용해서 Vfinal은 V initial 플러스 AT라는 식을 통해서 T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의 속도를 VF1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도를 VF2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식 Vfinal 제곱 빼기 Vinitial의 제곱은 EAS라는 식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Vfinal 이 14m 높이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F1의 제곱, Vinitial의 제곱 Vinitial 값은 30m 높이에서의 값인데, 3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했으므로 Vinitial 값은 0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A 값은 여기서 중력가속도 10 G 값이 되고, S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럼 16m. 그렇기 때문에 VF1 값은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16을 하면 8 루트 5가 되겠네요. 강아지가 좀 짖는데 이건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똑같이 VF2를 구하려고 하면 똑같이 VF2의 제곱 빼기 Vinitial의 제곱은 2G, G값 10, 그리고 S값이 3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Vinitial 값은 똑같이 0이 되고, VF2 값이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30인데, 그러면 10 루트 6 값이 되겠네요. 여기 땅에서의 속도가. 그럼 저희는 이제 땅에서의 속도와 14m 높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사이에서 걸리는 시간은 또 이 식, 아까 위에 적어뒀던 이 식을 쓰게 되면 VF2는 Vinitial, VF1 플러스 AT라는 식을 대입을 해주면 VF2가 10 루트 6이고 VF1이 8 루트 5.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부호를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이 경우에서 밑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근데 보통 저는 위를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로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위를 플러스라고 하고, 그럼 VF2 값은 마이너스 10 루트 6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아래 방향이니까. 그리고 VF1 값은 또 마이너스 8 루트 5, 또 A 값은 마이너스 G, T 값은 저희가 구하려는 T.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밑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 값이 또 10이기 때문에 T 값은 10 루트 6 빼기 8 루트 5 나누기 10이 되겠죠.
루트 6 빼기 5분의 4 루트 5인데 이걸 계산기로 한번 넣어보면 대략 0.66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초적인 뭐 하이탑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그래도 아무리 이런 쉬운 문제더라도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심화 내용도 잘 응용을 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projectiles are launched from a 35-meter ledge as shown in the diagram. One is launched from a 37-degree angle above the horizontal and the other is launched from 37 degrees below the horizontal. Both of the launches are given the same initial speed of v0 equal to 50 meters per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times of flight for these two projectiles T1 minus T2 is close to.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젝타일 1, 그러니까 물체 1과 물체 2가 있는데 이걸 그 이니셜 스피드가 50m로 같게 하나는 그 수평면에 대해서 37도로 위로 쏘았고 하나는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37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서 쏘았대요. 이때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각각 T1, T2라고 할 때 T1과 T2의 차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뭐 일단 차분히 식을 세워보게 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2번식 h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식 등가속도식을 쓰게 될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어떤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래를 보통 마이너스로 하고 위를 플러스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볼게요. 일단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을 때 프로젝타일 1, 이 물체 1 수평면에 대해서 위로 37도 방향으로 쏘아 올렸을 때 여기서 y 당연히 뭐 37도라고 하면 y 방향의 속도는 50 sin 37도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걸 vy라고 할게요. 50 sin 37도를.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35m.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35m니까 는 v0, vy, t 빼기 2분의 1 gt 1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g값이 여기선 마이너스 g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g값이 아래 방향으로 g니까 제가 아래 방향을 처음에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g값도 마이너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g t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번식도 똑같이 세워보면 프로젝타일 2 물체 2에서는 이 아래 방향으로 수평면에 대해서 37도니까 그래서 vy 값은 똑같이 50 sin 37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써보면 마이너스 35는 그래서 마이너스 vy 왜냐하면 아래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t1 t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g t2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g값이 10이란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5는 vy t1 마이너스 5t1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vy t2 마이너스 5t2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저는 이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딱 생각했을 때 빼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줘서 0을 만들고 이거 빼주게 되면 왠지 인수분해돼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 빼봅시다. 마이너스 35 빼기 마이너스 35니까 여기 값은 좌변은 0이 되겠고 이거 두 개 빼주면 빼주고 vy로 묶어보죠. vy로 묶어보면 t1 플러스 t2가 되겠고 여기서 빼주고 마이너스 5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5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딱 보면 이거 합차 공식이고 이거는 t1 플러스 t2니까 뭔가 인수분해가 돼서 없어질 것 같죠? 여기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옮겨볼게요. 빼기 5 t1의 제곱 빼기 t2는 뭘로 인수분해 되죠? 합차니까 t1 플러스 t2 곱하기 t1 마이너스 t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다시피 t1 플러스 t2가 공통으로 있죠. 여기 두 개에. 그럼 이걸 또 묶어줘 보도록 할게요. 0은 t1 플러스 t2 곱하기 vy 빼기 5 t1 빼기 t2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t1 플러스 t2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t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0이라는 건데 그러면 vy는 5t1 빼기 t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t1 빼기 t2의 값은 5분의 vy라는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vy 값은 y방향의 속도니까 50 sin 37도였죠. 이걸 그냥 대입을 해주면 5분의 vy는 10 sin 37도인데 이걸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 보면 6초가 대략 나옵니다. 6초. 그렇기 때문에 답은 C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rojectile is launched across flat ground at an angle theta to the horizontal and travels in the absence of air resistance. It rises to a maximum height h and lands a horizontal distance r away. What is the ratio h over r?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똑같이 프로젝타일 문제인데 물체를 쏘아 올렸대요. 그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만큼 높이. 근데 그래서 absence of air resistance라는 말은 공기 저항이 없다는 뜻이고 it rises 최대 높이 h, maximum 최대 높이가 h이고 그 수평 방향의 거리는 r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r분의 h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보기를 보면 뭐 세타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식을 세워보면 일단 물체가 있고 v0라고 하고 세타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지게 이렇게 쏘아 올리면 포물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 최대 높이가 h만큼이고 수평 방향의 거리는 r. 일단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면 x 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y 방향의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포물선이 완전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쓸 식이 이 식을 쓸 건데 y방향에 대한 이 h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y방향의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t초가 지났을 때 완전히 포물선이 다 이루고 난 후 h값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그럼 y값의 변이는 처음에도 여기 그라운드 땅에 있었는데 t초가 지난 후에도 땅에 있으니까 그럼 0이 되겠고 그리고 v0 값은 v0 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리고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제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방향을 플러스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윗방향 v0 사인 세타 플러스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중력이 항상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t값을 여기서 없애주면 t값은 2v0 사인 세타 되고 분모는 g가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5분의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나와 있는 정보가 h와
R값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H값을 H값을 구하려고 할 때, 그, H가 의미하는 게 최고 높이잖아요. 최고 높이는 이 포물선은 대칭이므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저희가 잡았으니까 여기서 최고 높이 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대칭이니까 2분의 t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했다시피 t가 5분의 v0 sin 세타니까 2분의 t 값은 10분의 v0 sin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이 식을 써주게 되면 이번엔 라지 h 값은 v0t, 초기 속력은 똑같고 t, 저희가 구해준 이 값을 2분의 였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sin 세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g t제곱 10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 그래서 g 대신 10을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10. 그렇게 되면 간단히 해주면 1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 빼기 10 없애주고 2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돼서 안 보였네. 이렇게 이게 1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되고 이게 간단히 해주면 2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 2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h가. 그럼 r값은 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r값은 x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항상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x방향의 가속도가 없어요. y방향 같은 경우는 항상 중력가 속도라는 게 아래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등가속도식에서 이 값을, 그러니까 등가속도식에서 뭐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을 써줬어야 되는데 x방향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리 r은 속력 곱하기 속력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값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t 값은 그냥 이거 넣어주면 되죠. 왜냐면 전체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러면 5분의 v0 sin 세타 넣어주게 되면 5분의 v0 제곱 코사인 세타 sin 세타가 되겠네요. r값이.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r분의 h니까 r값이 이거고 h값이 이거라는 걸 저희는 알아요. r분의 h는 r값이 5분의 v0 제곱 코사인 세타 sin 세타 분의 h값 20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를 풀어주게 되면 뭐 sin 세타는 하나 없어지고 v0 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20 코사인 세타분의 5 sin 세타가 되니까 결론은 4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sin 세타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러면 다 보기에서 보면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포물선 방정식만 알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rry Potter is sitting 2 meters from the center of a merry-go-round when Malfoy casts a spell that glues Harry in place and then makes the merry-go-round start spinning on its axis. Harry has a mass of 50 kg and can withstand 5 Gs of acceleration before passing out. What is the magnitude of Harry's angular momentum when he passes out?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랑 말포이가 있는데 해리포터가 그 메리고 어라운드라는 게 회전목마예요. 회전목마. 해리포터가 이렇게 회전목마에 타고 있고 2m인 지점에 있대요. 중심에서 2m인 지점에 해리포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포이가 이 회전목마를 주문을 일으켜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하네요. 원의 중심을 따라서. 해리포터의 질량은 50kg이고, 그리고
가속 최대 5g만큼의 가속도를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5g만큼일 때의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가운동량이죠. 5g만큼일 때의 가운동량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5g일 때 일단 저희가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죠. 구심력식이 F는 R분의 mv 제곱은 mr 오메가 제곱인데, mr 오메가 제곱. 근데 여기서 가운동량을 구해야 되니까 각속도 식을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ma라고 해서 a 값은 r 오메가 제곱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계 조건이 5g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값은 5g가 되겠고, r 값은 2니까 대입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은 2분의 5g 10은 2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속도는 5 radian per sec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가 5g일 때 딱 해리포터가 딱 버틸 수 있는 한계일 때가 각속도가 5 radian per sec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구하려는 게 L 값이잖아요. 가운동량. 가운동량식의 I 오메가인데, 이거 알고 있으신 분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대략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의미하는데, 이걸 쉽게 외우려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P는 mv라는 식이잖아요. 그냥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여기서 I의 값이 회전 관성이라고 해서 회전동에서는 I 값이 m을 의미하고 오메가 값, 각속도가 v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L 값을 구하려면 I의 값을 알아야 되고 오메가 값을 알아야 되는데, 오메가 값은 이미 저희는 5 radian per sec라는 걸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I의 값을 구하려면 I의 값은 인테그랄 R제곱 dm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질량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냐를 의미하는 게 이게 회전 관성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m 지점에서 물체 50kg인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질량이 없는 회전 목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R 값은 2이고 2의 제곱, R 제곱 m이니까, 그리고 m 값은 50kg 해서 200이 됩니다. 킬로그램. 만약 이 해리포터가 만약에 무슨 질량이 있는 원판 위에 있다, 그러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원판의 질량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I 값이 200이 되고, 오메가 값은 앞에서 구했다시피 5 radian per sec니까 L 값은 여기 식에 대입하면 200 곱하기 5는 10, 100, 1000 kg meter square per sec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보면 답이 D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ar attempts to accelerate up a hill at an angle theta to the horizontal.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tires and the hill is mu. What is the maximum acceleration the car can achieve in the direction upwards along the hill? Neglect the rotational inertia of the wheels. 일단 차가 각도가 세타만큼인 언덕을 지나가고 있대요. 이렇게 각도가 세타만큼인 언덕을 차가 이렇게
위로 가속을 하고 있는데 그 스태틱 프릭션이 그 정지 마찰력이죠. 정지 마찰 계수가 뮤래요. 스태틱 정지 마찰 계수가 뮤고 그때 최고 가속도 차의 최고 가속도가 몇이냐로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차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당연히 밑으로는 mg sin 세타만큼의 힘이 중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차가 위로 움직이려면 그 마찰력이 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면 마찰력을 F라고 하면 F 빼기 mg sin 세타가 ma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다시피 딱 정지 마찰력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운동 마찰력이 되잖아요. 근데 딱 정지 마찰력일 때 마찰력이 가장 크니까 이때 F의 값을 mu mg 그냥 코사인 스타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maximum acceleration이니까 최대 가속도를 구하니까 최대가 되려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일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A 값은 m으로 나눠주면 μg 코사인 세타 빼기 g 사인 세타가 되니까 답은 g μg 코사인 세타 B가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oint object of mass m hangs from the ceiling of a car from a massless string of length L. It is observed to make an angle theta from the vertical as the car accelerates uniformly from rest. Find the acceleration of the car in terms of theta, m, l, and g. 그러니까 질량이 m인 이 추가 있고 질량이 없는 이 실에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 실의 길이는 L이고. 근데 여기서 차가 그 가속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차 아니고 이게 차고 차 안에 뭐 가속을 하겠죠. 여기서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차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 추는 관성력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때 가속도를 구해요. 여기서 보면 이 경우 그 추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말은 즉슨 차가 오른쪽으로 A만큼 뭐 가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관성력은 반대 방향인 이 왼쪽 방향으로 MA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원래 있던 게 가속을 받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으니까. 그 관성력의 값은 MA고 그리고 당연히 뭐 밑으로는 mg만큼의 중력이 있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왼쪽으로 MA, 위쪽으로 mg 그리고 이게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도 세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mg분의 ma는 g분의 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C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G 탄젠트 세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보다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개념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뒤에 가면 뭐 어려운 것도 좀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그럼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lock of mass m1 is on top of a block of mass m2. The lower block is on a horizontal surface, and the rope can pull horizontally on the lower block. The coefficient of kinetic friction for all surfaces is mu. What is the resulting acceleration of the lower block if a force F is applied to the rope? Assume that F is sufficiently large so that the top block slips on the lower block.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량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모든 면의 마찰 계수는 뮤래요. 마찰 계수는 뮤.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죠. 키네틱 프릭션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힘을 F만큼 F2에 F만큼 가했을 때 그 가속도가 무엇이냐, 그 2번 물체의 가속도가 무엇이냐, 이게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그 F가 엄청 크기 때문에 1에 있는 벽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난대요. 슬립스가 그거죠, 막 미끄러진다. 1번은 2번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운동 방정식, 그 물체 자유도라고 하죠. 그걸 힘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1번 물체가 미끄러진다는 말은 그 왼쪽으로 뭐 이 개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체 2 입장에서는 1이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거니까. 미끄러진다는 뜻은 오른쪽으로 F 뭐 원만큼의 마찰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그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뉴턴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여기서 중요한데, 일단 물체 2에 있는 벽면, 2의 벽면이 물체 1한테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줍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랑 목적어의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체 1도 2한테 마찰력과 F1 이 마찰력이랑 같은 힘만큼 왼쪽으로 주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물체 2가 1한테 F1만큼 오른쪽으로 주면, 이 작용 반작용에서는 그 주어랑 목적어의 자리를 뒤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물체 1이 2한테 F1만큼 이번엔 반대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오른쪽으로 줬으니까 왼쪽으로 F1만큼 힘을 주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체 1이 2한테 왼쪽으로 F1만큼 준다고 이렇게 힘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물체 2와 이 면 사이에 마찰력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F2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F2는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운동 방정식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힘들로만으로 그 운동 방정식을 일단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일단 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물체 2는 오른쪽으로 일단 F만큼 힘을 작용하고 있죠. 또 오른쪽으로 가속을 뭐 A만큼 한다고 하면 F 오른쪽 빼기 F1 플러스 F2만큼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는 MA가 되겠죠. 2의 가속도니까 A2라고 하면,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1과 2에 합쳐서 M1 플러스 M2 A2가 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이 물체 1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를 받지가 않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봐야 돼요,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그렇기 때문에 F2에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F2에 대한 질량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F2, A2가 되고, 하나의 또 운동 방정, 다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일단 각각 F2와 F1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일단 F2에 대해서 먼저 세워보면, 마찰력은 수직항력 곱하기 뮤니까
뮤 곱하기 수직항력이 여기서 F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M1 플러스 M2G가 되겠죠. 왜냐면 이 물체 2가 그러니까 F2 같은 경우는 이 물체 2와 1과 이 면 사이의 마찰력이니까 M1 플러스 M2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F1 같은 경우는 이 물체 1이 받는 수직항력이니까 그냥 M1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F 빼기 그냥 암산으로 뮤g 묶고 이 M1 플러스 M2는 M2A2가 되고, 그럼 여기서 A2는 M2로 나눠주게 되면 F 빼기 뮤g 2M1 플러스 M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답이 있는 게 2M1 플러스 M2 나누기 M2. 그럼 A가 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ree masses shown in the accompanying diagram are equal. The pulleys are small, the string is lightweight, and friction is negligible. Assuming the system is in equilibrium, what is the ratio A over B? The figure is not drawn to scale.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게 이 점으로 돼 있는 게 그 도르래고요. 물체 3개가 이렇게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는 그리고 스트링 이 실의 질량은 없고 이 풀리도 엄청 작아서 마찰력이나 그런 걸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때 구하려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B분의 A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이 equilibrium, 이게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물체가 평형이래요.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이 셈 힘의 합력이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개의 공의 질량은 같다. 이건 너무 뭐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 그냥 대칭이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각도가 여기 뭐 세타 1이라고 하고 세타 2라고 할 때 이 각도가 다르면 당연히 이거 mg만큼이고 여기도 mg만큼일 텐데 당연히 이 공이 평형을 이루지 않겠죠. 이게 각이 같지 않으면. 이건 직관적으로도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좀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수직으로 했을 때 세타 1과 세타 2의 각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거니까 맞죠? 여기가 B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가 여기서 이거랑 세 개 다 평형이니까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죠. 이만큼 mg 실의 장력은 모두 같으니까. 왜냐하면 실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의 질량이 있으면 그 실 각각마다 그 장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실의 질량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mg면 여기도 mg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mg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mg 여기도 mg 뭐 이걸 그냥 뭐 당연히 이거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 120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g만큼 다 mg만큼이고 이거 길이가 다 같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120도라는 거죠. 이 각도가. 그럼 여기는 60도라는 거니까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2 B 60도. 그럼 탄젠트 60도가 뭐 어디 보자. B분의 2분의 A는 2B분의 A니까 B분의 A 값은 2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되겠네요. 그럼 탄젠트 60도의 값이 어디 보자. 1대2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E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all with mass m projected horizontally off the end of a table with an initial kinetic energy k. At a time t after it leaves the end of the table, it has kinetic energy 3k. What is t? Neglect air resistance.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위에서 공을 이렇게 호리존 그 수평하게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키네릭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K. 처음 K1이 그냥 그 처음 운동 에너지가 K였고 그리고 T 초후 키네릭 에너지가 3K만큼 됐다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처음엔 K였는데 T 초후 3K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T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기 저항은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단 K가 3K만큼 됐다는 게 그럼 속력의 변화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속력을 V라고 하면 키네릭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됐다는 건 속력은 루트 3배가 됐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네릭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3배 3k가 되려면 v는 루트 3배가 돼야 3k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알다시피 처음에 v라고 써왔고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v고 수직 방향 이 방향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v 프라임만큼 더 속도가 생겼겠죠. 그러면 이거 합력이 이 V와 중력에 의해 생긴 속도 V 프라임 이거에 대한 합력이 루트 3V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식을 써주면 V 제곱 플러스 V 프라임 제곱은 루트 3V가 되겠고요. 양변 제곱을 해주면 V 제곱 플러스 V 프라임 제곱은 3V 제곱.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V 프라임 값이 루트 2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 T초후의 수평 방향의 속도가 루트 2V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식 중에서 하나 쓰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V는 V0 플러스 AT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루트 2V, V 프라임, T초의 V 프라임은 처음 초기 Y방향의 속도는 0이죠. 플러스 GT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인 이유는 제가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T는 G분의 루트 2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기에서 보면 그 V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V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저희가 처음에 초기 속도를 V라고 했으니까 V였고 초기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식을 써주면 2분의 1 mv 제곱은 K. 그럼 V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V는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V를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G분의 루트 2 곱하기 N분의 2K는 어디 보자. G분의 2 루트 이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걸 찾게 되면 G분의 2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또 1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all of mass m and radius r has moment of inertia of I equal to m r squared over 5. The ball is released from rest and rolls down the ramp with no frictional loss of energy. The ball is projected vertically upward of a ramp as shown in the diagram, reaching a maximum height Ymax
above the point where it leaves the ramp. Determine the maximum height of the projectile y max in terms of h. 그래서 문제에서 공이 질량이 m이고 크기가 있답니다. 크기가 반지름이 r이고 그리고 회전관성 i의 값이 5분의 2 mr 스퀘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고 이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했답니다. 그때 이때 올라간 높이의 최대값이 무엇이냐가 이 문제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크기가 없었다라면 당연히 그 Ymax는 그냥 H가 되겠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경우는 그 회전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회전에 의한 운동에너지 손실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회전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원래 가야 할 H 높이, 회전이 없었을 때의 H보다는 당연히 값이 작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알 수 있는 게 A랑 E는 그냥 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H보다 높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고 H랑 같은 것도 말이 안 되죠. 일단 B, C, D 중에 답이 하나라는 거는 뭐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일단 똑같이 식을 세워주면 일단 처음에 H니까 위치 에너지가 mgh는 여기서의 속도를 v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회전에 의한 에너지식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뭐 이건 같은 경우는 식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운동 에너지 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꼴이 i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오메가도 각 속도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건 식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게 되면 i의 값이 5분의 2 mr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 운동에서 v는 r 오메가라는 너무 유명한 식이 있죠. 그럼 그냥 오메가는 r분의 v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오메가 제곱은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v 제곱이 되고, 여기서 뭐 지워줄 거 지워주게 되면 m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r도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2분의 v 제곱 더하기 5분의 v 제곱이니까 이거 더해보면 10분의 7 v 제곱이 되겠죠? 이게 GH의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v 값이, 그러니까 v 제곱의 값, v 제곱의 값이 7분의 10 GH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7분의 10 GH. 그럼 여기서의 또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m v 제곱, v 제곱 값이 7분의 10 GH죠.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하면 그게 곧 Ymax가 되겠죠. mg Ymax. 여기서 뭐 m 지워주고 g도 없애고 그러면 Ymax의 값은 7분의 5h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D가 되겠네요. 네, 제가 그 총 25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파트 1, 파트 2를 나눠서 각각 13문제, 파트 1은 13문제, 파트 2는 12문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고 뒤에서부터 좀 어려운 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그래도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초적으로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회전간섭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물리 올림피아드에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물리 공부하면서 영재고나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는 또 후에 고등 물리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쓰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영재고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리 올림피아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이게 기출 문제니까. 아마 뒤에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13번 문제까지만 하고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 동영상에서 14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